어머니 속상하실까봐 배려한 거죠. 출장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려?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미 돈도 냈고 친구들한테도 약속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돈과 친구들과의 약속이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보다 중요했다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은 제 외할머니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랑은 먼 사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며느리라고 시댁 일에 무조건 따라야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박영자 씨입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된 남편과 젊은 시절 이혼하고 홀로 두 남매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죠. 시골에서 올라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영자 씨는 무엇보다 정직함과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자 씨에게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슬픈 일이 생겼고 며느리는 출장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9월의 어느 날 영자 씨는 병상에 누운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한평생 논밭을 일구고 자식 5을 키워낸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영자야.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부모 떠나는 건 순리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 말씀 마세요. 기운 빼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되게 살 거라. 그럼 다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진 그 손을 만지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추운 겨울날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여주시던 어머니. 배고파하는 자식들에게 당신은 굶으면서도 밥을 먼저 챙기시던 어머니. 진실되게 살 거라. 그 말의 의미를 영자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누구에게나 좋은 어른이셨거든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영자 씨는 상주로서 하나하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가 이어졌어요. 영자 씨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영자 씨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조문객들을 맞았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죠. 딸 지연도 일찌감치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희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어떡하니? 아들 재민도 회사 일을 미루고 달려왔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께 인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은 효자 효녀지. 하지만 며느리 수정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전 영자 씨는 빈소에서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정이었죠. 어머니, 그래, 수정아. 재민이랑 같이 오고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본 거래처 출장이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영자 씨의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일본? 언제?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예요.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일 담당자가 저라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정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설명하듯 이해해달라는 투였죠.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일도 중요하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녀와서 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담당자인 출장이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니, 서운했어요. 시외 할머니 장례식인데 정말 못 올 일인가? 그때 아들 재민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엄마, 수정이한테 전화 받으셨죠? 응. 자기도 마음이 무겁대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지시한 거라. 재민은 아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래, 알아. 괜찮아. 엄마, 섭섭하시죠? 저도 수정이한테 좀 더 노력해보라고 했는데. 아니야. 회사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영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서운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미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영자 씨는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옷장을 열자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손때 묻은 한복, 검소하게 입으시던 평상복들. 영자 씨는 그 옷들을 하나씩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지연이었죠. 엄마, 지금 시간 돼요? 그래, 무슨 일이니?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했어요. 엄마, 새언니 일본 갔던데요? 영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옷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알고 있어. 출장 간다고 장례식 못 왔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새언니 카톡 프로필 사진 봤어요? 무슨 소리니? 친구들이랑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던데요. 9월 1일 베스트 프렌드들과 일본 여행, 이렇게 써 있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고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던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 같은데요. 지연의 말이 귓가에 울렸지만 영자 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 출장이라고.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잠시 뒤 사진이 도착했어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오사카의 번화가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수정과 친구들. 옷차림도 화장도 완벽했죠.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고 표정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명백한 관광이었어요. 그리고 프로필에 적힌 문구. 9월 1일 베스트 프렌드들과 일본 여행. 9월 1일. 그날은 친정어머니의 발인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시외할머니 장례를 거짓말로 빠진 걸까요? 일 때문도 아니고 고장 여행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죠.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영자 씨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져버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휴대폰을 들어 수정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보낸 것과는 다른 사진이었어요. 의아한 마음의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사진은 다른 사진인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니? 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아, 그거 친구별로 프로필 사진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엄마한테는 안 보이게 설정한 것 같은데 미처 저까지는 설정을 못했나 보네요. 지연의 말을 듣고 수정의 치밀함에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수정의 환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그 당당한 태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오늘 퇴근하고 수정이랑 같이 집에 좀 들러라.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 짧고 간결한 문자였어요. 재민에게서 곧 답장이 왔죠. 네, 저녁 7시쯤 갈게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어요. 이상하게도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죠.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희 왔어요. 재민의 목소리였어요.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재민과 수정이 함께 들어왔어요. 수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마음은 잘 추스리고 계신 거죠? 일단 앉아라. 영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수정이 그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부부와 마주보고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수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정아, 일본 출장 잘 다녀왔니? 순간 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재민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그럼요. 그런데 말이야. 이건 뭐니? 딸 지연에게 받은 사진을 보여주며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베스트 프렌드들과 일본 여행이라고 써놨더라. 9월 1일. 그날이 우리 엄마 발인 날이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재민아, 지금 엄마는 수정이한테 물어보고 있어. 영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재민은 입을 다물었죠. 수정아, 대답해보렴. 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설명할게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수정은 숨을 한 번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이미 반년 전에 결제까지 다 마친 여행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했고요. 수정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취소하면 비용도 못 돌려받고 친구들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수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럼 뭐니? 어머니 속상하실까봐 배려한 거죠. 출장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려? 영자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배려라고 부르니 세상이 참 변했구나.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미 돈도 냈고 친구들한테도 약속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돈과 친구들과의 약속이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보다 중요했다는 거지?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솔직히 말해봐. 네가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니니?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정이도 입장이 있었어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재민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니? 네 아내가 거짓말한 게 괜찮다는 거니? 수정이도 나름 고민했을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렇게까지?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니? 거짓말한 며느리한테 사실을 확인하는 게 잘못이니?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죠. 수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은 제 외할머니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랑은 먼 사이잖아요. 영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며느리라고 시댁 일에 무조건 따라야 해요?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출장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최대한 어머니를 배려한 거고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영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 재민이 불렀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할 말 없어. 너희 생각은 알았으니까. 영자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수정이 물었지만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렴. 재민과 수정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영자 씨는 문의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거실로 돌아온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며느리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던 그 표정. 거짓말을 배려라 부르고 자기 편의를 정당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아내를 감싸는 아들. 영자 씨는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후 서랍에서 장례식 방명록을 꺼냈어요. 조의금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확인하며 금액을 적어 내려갔죠.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윤석호. 사돈의 이름이었어요. 조의금 봉투 안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쓴 편지도 들어있었죠. 영자 씨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어머님은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영자 씨는 편지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하지만 전화를 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돈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결심했어요. 감사 인사는 꼭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신호음이 울리고 사돈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저예요. 재민이 엄마 박영자입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영자 씨는 조금 안심했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조의금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잘 보내드리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편지도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재민이 편에 전달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영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돈, 이런 말씀 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일로 수정이에게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네? 사돈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렸어요. 영자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수정이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실은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실례인 줄 알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사돈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젊은 사람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죠. 그 일로 죄송하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저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며칠 전에 집으로 불렀어요.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영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배려로 거짓말했다고 자기 외할머니도 아닌데 왜 꼭 가야 하냐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사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기가 저를 배려해 준 거라고 하는데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앞으로 그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부인, 저는 그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수정이한테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 마음을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말씀드렸네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단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영자 씨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와 재미는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수정은 그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그때 수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아버지였어요. 아빠?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수정아, 지금 통화 가능하냐? 응, 왜? 무슨 일 있어? 수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도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어요. 너희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다. 순간 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그게 너 정말 시외할머니 장례식에 거짓말하고 참석 안 했니? 수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민도 식탁에서 일어났죠. 그게 아니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석호의 목소리가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가?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고? 너 정말 내 딸 수정이 맞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돈 다 냈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했잖아.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 간의 도리가 중요하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빠, 너희 시어머니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저 실망스럽다고만 하셨어. 석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아니? 화를 내시는 것보다 실망하셨다는 게 얼마나 서운한 말인지 모르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정말. 고민을 했으면 여행을 취소했어야지. 고민만 하고 결국 제 이익을 챙긴 게 뭐가 대단해?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따졌다며. 배려했다고? 외할머니도 아닌데 왜 가야 하냐고.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 키우면서 무엇보다 예의를 최우선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넌 이런 식으로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해? 아빠, 시어머니가 먼저. 먼저는 무슨 먼저야. 네가 거짓말을 했잖아. 잘못은 네가 한 거야.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석호는 멈추지 않았죠. 당장 내일이라도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드려. 무릎 꿇고 빌어. 그게 사람이 할 도리야. 아빠.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 일에 더 신경 써. 알았어?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해. 아빠 정말 실망했어. 돌아가신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니? 그 말에 수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정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뭐야? 이런 일로 우리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다고. 여보, 이미 지난 일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빠한테까지 연락을 하는 거야?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 왜 친정 부모까지 끌어들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전화로 엄청 혼났어. 수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재민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한테까지 전화를 한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뭐라고 할 건데?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 집안일을 왜 밖으로 알려? 재민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죠.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일을 키웠다고 말이죠. 재민이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영자 씨가 받았어요. 저예요. 그래.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한테 전화하신 거 맞아요? 그래, 맞아. 왜 그러셨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조의금 보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지. 감사 인사요? 그런데 왜 수정이 얘기를? 네 아내 일이 속상해서 말씀드렸소. 그게 잘못이니? 영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엄마, 그건 우리 집안 일이잖아요. 왜 밖으로 알리세요? 박? 사돈이 바뀌니? 그게 아니라 재민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네 아내가 거짓말한 걸 사돈께 말씀드린 게 잘못이니? 그래도 그렇지. 수정이가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영자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혼나서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 엄마!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거짓말 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자꾸. 지난 일? 영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한테는 지난 일일지 몰라도 엄마한텐 아직도 생생하단다.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전화 바꿔봐. 여보, 바꿔봐. 내가 직접 말할게. 수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왜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하셨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죠. 네가 잘못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건 저랑 어머니 사이 일이잖아요. 왜 친정 부모까지 끌어들이세요? 영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정아, 네가 제대로 사과했으면 그럴 일도 없었어. 제가 사과 안 했나요? 어쩔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과니? 변명이지.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화내셨는지 아세요? 전화로 막 혼내시고 무릎 꿇고 사과하래요.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하다고요?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이러세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네가 말하는 현실은 뭐니? 돈? 친구들과의 약속? 그게 사람 간의 도리보다 중요하니?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잘 들어라.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앞으로 부모 자식 인연 끊자.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재민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야. 이제 우리 남남으로 살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흥분해서 하는 소리로 들리니?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엄마는 지금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해. 이건 오래 생각한 결정이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오지 마라. 생일에도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너희랑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여행 한 번 간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여행을 간 게 문제가 아니야.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문제고 반성하지 않는 게 문제란다. 저는 배려한 거라고요. 배려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 영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들켰을 때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배려했다고 엄마가 예민하다고 했지. 영자 씨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수정아, 엄마가 서운한 건 여행을 간 게 아니야. 거짓말을 하고도 당당한 네 태도였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자.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재미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수정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너무 심하신 거야. 우리 아빠한테까지 알린 건 정말 너무했어.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하신 거야.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혼자 지냈어요. 딸 지연만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죠. 엄마 아들이잖아요. 핏줄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요? 지연아, 엄마 결정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마음이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네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사람 간의 정은 금이 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슬프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석이 되었지만 영자 씨는 아들 부부를 부르지 않았어요. 딸 지연 가족만 와서 조용히 명절을 보냈죠. 차례상을 차리면서 영자 씨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살게요. 상위에 놓인 과일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영자 씨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단풍이 지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한 관계보다 외롭지만 떳떳한 혼자가 나았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가족보다 품위를 지키는 삶이 나았죠. 영자 씨는 이제 알았어요.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 며칠 뒤 영자 씨는 친정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엄마 말씀 잘 지켰어요. 진심을 지켰어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외롭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지내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영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